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오늘 시장 오전장에는 좀 시원하게 상승해주나 했는데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하락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소화해주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차익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소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도 좀 찝어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섹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 이제 환율인데요. 이 환율 제가 지겹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냐 하지 말아야 될 때냐 알아보는 방법은 이런 환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듭 말씀드렸죠. 환율하고 주가는 어떻게 정비례다 반비례다 이제 반비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환율이 작년 10월 달부터 환율이 쭉 이렇게 상승하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쭉 이렇게 내려왔죠. 자, 이후에 이제 환율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어디 고점을 찍었냐면 고점이 얼마였냐면 1,486.7원입니다. 이때쯤에 1,486.7원을 찍고 더 이상 이제 환율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이제 추가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1,500원대로 가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500원대는 리먼 브라더스 때의 그런 환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관세 보복을 하는 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크진 않으니까 1,500원 안 올라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환율 흐름을 보면 환율이 1,487원 넘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되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을 해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까 관점 봤을 때 저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환율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여러분들 이제 쉽게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자, 환율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 환율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 역사적으로 이렇게 환율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때가 뭐냐면 이렇게 환율이 고점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런 후회 한 번씩 하셨죠. 그리고 재작년 10월 달에 환율이 막 1,444.2원 찍었었을 적에, 그때부터 삼성전자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린분들 많이 이제 본전 회수하셨고, 그때 주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환율이 지금 리먼 브라더스 바로 아래 단계 1,500 바로 미친 1,486.7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또 다시 이 환율 차트로 보면 이게 환율로 나오잖아요. 지금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안정화돼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포함해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우리한테 필요하냐면은 어느 업종에 어느 섹터에다 할 것인가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기존 주도주 그룹과 이제 밑에서 시작하는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 그룹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1번 조선이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방산.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전력 설비. 요게 이제 소 테마로 해서는 이제 SMR도 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네 개인 것 같아요. HBM은 이제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 조선, 방산, 전력설비, SMR 요 중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거 좀 해결이 되고 좀 리스크가 있는 걸 일단 저는 방산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EU에다가 관세 부과하고 나토에다가는 이제 자주국방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나토에서 지금 1,200조짜리 시장이 열렸다고 신문에 보셨죠? 우리 자주국방 하겠다, 1,200조 제한 마련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이제 올라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사를 잘 보시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시진핑하고 푸틴에게 우리 방산 좀 이제 군비 증액 좀 그만할까 좀 줄여볼까 그런 화해 제스처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다 있는 거예요. 1,200조 시장도 열렸지만 군비 감축이라는
군비 감축이라는 이런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면 또 방산주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는 조금 세모. 자, 전력 설비주입니다.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경기가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표현이 맞죠. 왜냐면은 이제 파월은 아직도 미국 경기가 좋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지만 그래도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이고 올해 아직은 페드 워치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없죠. 그냥 동결적으로 80%는 가고 있는데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세모.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주도주를 매수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도 없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향후 그 5년 내에 LNG 운반선을 300척을 이렇게 발주를 해야 돼요. 5년 동안 300척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임박했던 게 18척이 있습니다. 18척이 있고 또 카타르 쪽에서도 한 20척 올해 지금 발주 예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해만 약 38척의 그 발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 38척 중에서는 18척은 미국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척은 카타르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38척이 나오는데 저 38척은 이제 어느 나라 가져갈까요? 이 20척은 카타르에서 나오는 20척은 중국 거 빼고 우리나라랑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20척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중국에서 줄 이유는 없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쟁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뭐 일본 쪽하고는 뭐 거의 지금 물량이 안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가져올 거라는 분위기죠. 그러면은 38척을 우리가 이제 싹쓸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세 개의 업체가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만 이렇게 건조된 예정되는 게 38척이고 그다음에 300척이 5년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5 나누면은 해년 60척. 매년 60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쪽에 이제 뭡니까? 발주가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어느 섹터에다가 만약에 할 것인가에 투자를 봤었을 적에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좀 낙폭과대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주식이 크게 낙폭을 만약에 했었을 적에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원탑으로 이게 조선이 이제 막 낙폭과대했을 때 좀 너무 겁먹지 말고 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전력 설비 쪽이 그래도 좀 이따가 뭐 SK 하이닉스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그 전력 설비 이쪽이 그래도 조금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그 이쪽 AI 인프라 쪽에다 올해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돈이 약 400조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뭐 1,200조 이제 시장이 있는데 약간 이제 방산이 제일 걸려. 왜냐면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게 획가닥 돌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악수 딱 끝내고 이제 우리 군비 줄여볼까 그러면은 또 방산주 우르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을 적에 이제 조선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그러면 조선주가 하시게 되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본인제 관련해서 동성화이텍이랑 그죠? 한국카본 있잖아요. 예, 요거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피팅주에는 성광밴드, 예, 요거 좀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되면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성광밴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주도주는 좀 조선주가 좀 빠지면은 너무 좀 겁내지 마시고 좀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바라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력 서비스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조금 매수하셔도 돼요. 만약에 한 전력 서비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있잖아요. 아니면 효성중공업 그런 종목도 한 비중 30% 정도 매수했다가 더 빠지면은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효성중공업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거야. 그러면 일단 3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빠지면 좀 더 추가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게 ETF 그러니까 ETF 쪽,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쪽에 좀 투자하시기를 좀 적극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환율하고 주가라고 이제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환율이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점이었잖아요. 여기 1,486.7원 여기 찍고 내려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1,400원대 1,500원대로 안 올라가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1,500원대로 가려면 그러면 미국이 대공황이 와야 돼요. 관세 전제역을 해서 미국이 대공황급으로 이렇게 혼란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리스크냐 아니면 구조적 리스크냐라고 봤을 적에 저는 한마디로 정치적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하고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 구조적 리스크는 뭐냐면 그냥 은행이 붕괴하는 겁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가게가 파산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런 걸 구조적 리스크라고 해서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는 거고 정치적 리스크는 그냥 서로 좀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죽을 만큼 싸우다가 그다음에 화해하는 게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분은 정치적 리스크에 이제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이 1,500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1,400원대 1,486원 거기 안 넘을 것 같다. 그럼 그런 전제 플로어 안에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면 주가가 1% 올라가면은 2% 올라가면 ETF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인데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올해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환율이 고점이었으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3월 12일까지 제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면은 지금 이제 여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해당 기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278만 주예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게 278만 주고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약 1,0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아볼 수가 있냐면은 해당 종목에 개인이 매수 못하고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개인이 개설을 못하는 건 창구에서 지금 매집한 거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어플로다가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또 하나 이제 또 HTS를 통해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왜 괜찮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좀 보고서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이 이제 코덱스 지금 보시는 건 코스닥 레버리지고요.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환율이 고점 찍고 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오기가 쉽지 어렵다. 현실적으로 내려오기가 힘들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강력한 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제 논리라든가 생각을 그러면 이제 메이저 기관들은 어떻게 뭐 보고 있는지 이제 좀 보시면은 그들의 수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좀 볼게요. 요 화면을 좀 보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지금 순매수 잠깐만요. 네,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들의 지금 순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은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넘버 1, 2로 매집이 되어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어쩌면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고 기관 투자자들도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봤을 때 지금 좀 소위 말해서 지금 좀 동전주라든가 좀 뭐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그런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다가 하는 게 그래도 좀 원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 주도주 sek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유력하니까 그거는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금이 많고 좀 비중을 싣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쪽도 아주 유명하다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